에도 프롬프트 엔지니어 마스터 서영진입니다. 오늘은 수시 지원 전략 세 번째 방송이고요. 오늘 참 중요한 겁니다.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학생의 그 등급을 전국 단위 그리고 개인의 원점수를 통해서 어디 위치하는지를 꼭 찾고 진행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에두비 데이터라는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됩니다. 우선 에두비 프로그램에 가시면은요, 요 밑에 자료 창고가 있습니다. 이 자료 창고를 클릭하시면은 요 공지사항 안에 학종 에두비 데이터 등급 계산기를 넣어놨고요. 현재는 일반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고요. 특목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8월 초에 저희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은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요 상단에 있는 학업 역량 계산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게 되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게끔 무료로 저희가 엑셀 파일을 통해서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엑셀 파일을 여시면은 요렇게 성적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성적을 입력하게 되면 요 아래쪽 여기 이 두 군데 데이터를 보셔야 됩니다. 학교 선택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노란색 음영과 파란색 음영 이 두 개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부터 한번 샘플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두비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는요, 우선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을 대학교에서 평가를 할 때 왜 단순 등급만을 가지고 하면 안 되는지 그 이해가 필요한데요. 대학교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는요, 우리의 학생 성적의 원점수, 편차, 평균, 이수단위, 이수자 등을 다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등급에 대한 평가와 이 학교 수준과 학생의 원점수 보정에 따른 정성적 평가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수치화된 데이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일반인이 하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렇게 편차나 평균 이수 단위를 전국 단위의 학생의 학교 수준과 개인 능력을 구성하는 것도요, 에두비만이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샘플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한 학생의 성적표를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현재 우리 아이는 1학년 때 1.8 하나, 2학년 때 2.13으로 내려갔다가 3학년 때 1.64까지 다시 성적을 올렸네요. 그래프가 일단 V자로 나오겠죠.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교과 등급이란 건 단순하게 우리 아이 주요 등급을 나타내는 건데요. 현재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이과 라인의 1.58 등급 정도 되는 공부를 좀 하는 친구네요. 자, 보셔야 되는 건 요 밑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데이터입니다. 지금 요 위에 에두비 데이터 93.4라고 나오는 이 데이터는요, 우리 학생의 등급과 편차, 평균, 이수단위, 이수자들 다 계산을 해갖고 우리 학생의 등급이 전국 단위의 학교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위치를 보여주는 100점 만점 기준의 93.4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아래쪽에 나와 있는 원점수 보정은요, 우리 학생의 등급 있죠. 등급을 다 빼버린 겁니다. 등급을 다 빼고 원점수와 편차와 평균을 가지고 우리 학생의 학교 수준이 아닌 개인 원점수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다시 계산을 한 건데요. 현재 두 개의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데이터를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두비 데이터와 원점수 보정 데이터가 나왔을 때 이 두 개 데이터가 이렇게 94.4, 94.4 이렇게 두 데이터 큰 차이 없이 나타나면 이게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진 데이터고 우리 학생은 94.4 이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지금부터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학생이 학교 수준 데이터 94.3 일명 에두비 데이터가 94.3이 나왔는데 원점수 보정 우리 아이의 개인 원점수 능력이 93.4가 나왔어요. 이런 경우는 우리 아이 개인 능력이 현재 학교 데이터보다 낮게 나온 겁니다. 학교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러면 학교 수준 데이터를 버리셔야 됩니다. 개인 원점수 보정인 이 93.4 점수를 가지고 대학교를 찾았을 때 지금까지 저희가 3,000명 넘는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을 때 합격률이 좀 높게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에듀비 데이터 요번에 학교 수준이 93.4로 낮게 나오고요. 학생의 능력이 94.4로 더 높게 나온다라면 이런 경우는 학교 데이터를 다시 버리고 우리 학생의 개인 능력을 가지고 대학 라인을 구성하시면 되는데, 적정선 라인을 찾을 때는 학교 데이터 93.4를 활용하시면 좋고요. 도전권을 형성하실 때는 개인 능력의 94.4 점수를 가지고 대학 기준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에듀비 데이터와 원점수 보존값을 서로 활용하면서 대학교에 대한 평가, 학업 역량에 대한 기준을 좀 찾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실전적으로 에듀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에듀비 데이터를 통해서 대학교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한지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비 데이터 조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점수를 가지고 조사하는 거와 대학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조사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학교가 경희대입니다. 그래서 경희대학교 입문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가게 되면 에듀비 데이터가 있고요. 에듀비 데이터를 클릭하게 되면 여기 대학교, 그리고 아래쪽은 점수가 되어 있잖아요. 또한 대학교를 넣을 때는 인문인지 자연인지만 구분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아이는 경희대 인문으로 해서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희대학교 인문에 관련된 학과들이 나와요. 뭐 간호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 한의학과 인문 안정권이 98점대예요. 1등급 때 거의 초반이네요. 98점이 엄청 높은 거거든요. 자율전공과 그리고 사학, 철학, 그리고 의성학과 주거환경 라인이 형성되고 있고요. 국제캠에 대한 데이터도 일부 보여주고 있네요. 국제캠이요? 생각보다 점수대가 엄청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 일단 오늘은 서울권으로 해서 보면 경영학과 같은 경우는 일단 요 가운데가 적정선이잖아요. 지금 적정선으로 봤을 때 경영학과 같은 경우 94.77점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도전권도 경영 같은 경우는 94점대인데, 경희대학교는 93점대 라인에 도전권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한번 잘 조사를 한 다음에 대학교 지원할 때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요번에는 그러면 우리 아이 점수를 가지고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이 점수가요, 94.5점이고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에듀비 데이터의 점수 같은 경우는 인문자연으로 계열로 나눈 게 아니고 우리의 학생이 가고자 하는 학과를 직접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관심 있는 건 경제학과거든요. 그래서 94.5로 해서 경제학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해 보도록 할게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점수 플러스 학과를 클릭하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94.5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라인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뭐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점수 모자랄 것 같은데, 일단 점수 다 나온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94.5 가지고 경제학과 같은 경우 보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도전권 끝에 걸리네요. 그죠? 도전권에서 약간 벗어나니까 합격률이 한 10몇 %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이대 같은 경우는 94.5니까 적정권이랑 도전권, 도전 적정권 요 사이에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서울여대는 패스할게요. 세종대학교는 점수가 남는다라고 보면 되고, 고려대학교는 지원이 안 돼요. 도전권이 95.73이기 때문에. 그리고 안정권 같은 경우는 97점대까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를 주고 있는데, 일단은 적정 구간에 있는 대학교를 이제 좀 추천을 한다면 이화여자대학교가 있고, 경제학과 지원의 지원 가능권에 대해서 좀 5개 라인을 다시 추천을 한다라면 이대나 서강대. 그런데 학과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폭넓게 지금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점수를 집어넣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활용을 하다 보면은 결과값이 나올 때 약간의 차이가 나게끔은 나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일이라서. 그래서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그때그때 조금씩 차이가 나게끔 하는데, 메인으로 일단 적정권 라인에 지원할 수 있는 라인까지는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아이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점수대가 형성하는 데 있어서 도전권에 좀 걸릴 만한, 정치외교가 거의 끝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강대학교로 좀 전체적으로 그러면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볼까요? 서강대 입문 한 다음에요, 다시 에듀비 대학교 찾아달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경희대학교는 94점대면 일단 적정권 안에 들어가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우리 아이가 전국 단위 위치해서 경희대학교는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고, 그러면 대학 레벨은 이제 조금 더 높여가지고 도전권을 형성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제가 서강대학교를 돌렸냐면 서강대학교가 전공적 합성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경영경제적으로 생활기록부를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서강대학교는 해볼만 하거든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를 돌린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번 서강대학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신방과나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점수대가 좀 뒤로 밀리는데, 여기 글로벌 한국이나 아니면 만약에 우리 아이가 경상계를 버리고 난 서강대학교로 가야 돼 그러면 유럽 문화 같은 경우는 94.32, 그러니까 요 사이에 걸리니까 약간 도전 적정권 안에 도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번 도전권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이 좀 구성이 되는데, 그러면 요번에는 한양대 입문을 돌려가지고 한양대나 아니면 서강대학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업에 대한 우리 학생의 전국 단위 위치를 통해 가지고 대학교에 대한 기준선을 하나하나 조사할 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